여러분은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절대 믿지 못하실 겁니다. 서울 변두리의 어느 허름한 편의점,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던 시급 9,620원 알바생. 그런데 이 평범한 알바생이 하루아침에 2천억 재벌이 되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일이 단지 한 잔의 커피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밤 11시 남루한 차림의 노인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네던 그의 작은 친절. 하지만 모두가 무시했던 그 노인의 정체는 상상을 초월하는 인물이었죠.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여러분의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준비되셨나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후 6시 서울 변두리의 한 편의점.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는 한민수 씨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올해 56살인 그는 이 편의점에서 30년째 알바로 일하고 있죠. 청년 시절부터 시작한 알바 생활이 어느새 인생의 반을 넘어섰습니다. 민수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점주가 인사를 건넵니다. 사실 점주는 6번이나 바뀌었지만 한민수 씨는 늘 그 자리에 있었죠. 오후 6시부터 새벽 3시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하는 그를 동네 사람들은 편의점 터줏대감이라고 부릅니다. 민수 씨의 하루는 단순합니다. 진열대를 정리하고 물건을 채우고 손님들과 짧은 인사를 나누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손님들은 그를 통과하듯 지나가곤 합니다. 마치 편의점의 일부 시설물처럼 말이죠. 월급은 최저시급에 맞춰져 있고 월세방 생활도 30년째입니다. 하지만 그는 불평 한 번 없이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왔습니다. 좋아하는 건 손님들에게 몰래 베푸는 작은 친절이죠. 비 오는 날 우산을 챙겨주거나 동전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슬쩍 과자를 더 넣어주는 것 말입니다. 아저씨, 제가 100원이 모자라는데 교복을 입은 학생이 머뭇거립니다. 학교 가는 길이지. 이번엔 다음에 갚으렴. 민수 씨가 웃으며 말합니다. 그런데 한 달 전쯤부터 변화가 생겼습니다. 매일 밤 11시 정각,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죠. 처음엔 소주 한 병과 삶은 계란 2개. 그게 노인의 전부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수 씨는 늘 그랬듯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자네 여기서 일한 지 오래됐나? 노인이 물었죠. 네, 30년이 넘었습니다. 허, 그렇게나 오래. 동네 사람들은 그 노인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아버지 좀 이상해. 치매인가 봐. 노숙자 아냐? 냄새도 나잖아. 하지만 민수 씨만은 달랐습니다. 추운 날엔 따뜻한 커피를 서비스로 건네고 비 오는 날엔 우산을 챙겨드리려 했죠. 노인은 처음엔 거절했지만 점차 그의 친절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 왜 이렇게 잘해주나? 그냥 추우신 것 같아서요. 할아버지. 민수 씨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노인은 어김없이 밤 11시가 되면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왔죠. 이제는 민수 씨도 시계를 보며 노인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추운데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자네가 이렇게 친절한 건 처음 보네. 노인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느 날 노인이 낡은 지갑을 떨어뜨렸습니다. 민수 씨가 주워드리려는 순간 지갑 속에서 고급 명함이 살짝 보였죠. 하지만 그는 보지 못한 척 지갑을 돌려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지갑 떨어뜨리셨어요. 고맙네. 젊은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은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가족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았지만
가끔 경영과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주곤 했죠. 사람은 말이야, 어려울 때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법이지. 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아무것도 아니네. 그저 혼잣말일 뿐이야.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인이 평소와 달리 고급 양복을 입고 나타난 거죠. 하지만 민수 씨는 여전히 평소처럼 대했습니다. 오늘도 소주 한 병이신가요? 아니, 오늘은 그냥 앉아있다 가려고. 노인이 편의점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젊은이, 만약 자네에게 엄청난 행운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할 건가?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수 씨가 당황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지금 이대로도 괜찮은데요. 정말 부자가 되고 싶지 않나? 부자가 되면 좋겠지만 저는 그냥 지금처럼 살아도 행복합니다. 노인은 한참을 민수 씨를 바라보다가 일어섰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더 많았으면 좋겠어. 그게 노인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노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도 노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민수 씨는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아프신 건 아닐까? 매일 밤 11시가 되면 민수 씨는 문 밖을 내다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편의점으로 들어왔습니다. 혹시 한민수 씨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만. 저는 법무법인 정우의 김태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라는 말에 민수 씨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민수 씨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죠. 평생 법적 문제에 연루된 적 없는 그에게 변호사의 등장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찾아온 건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엔 유언장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유언장이요? 저랑 무슨 상관이? 한민수 씨는 정태욱 회장님과 매일 밤 만나셨죠? 정태욱. 민수 씨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분을 모르는데요. 매일 밤 11시에 이곳을 찾아오시던 노인분 말입니다. 민수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허름한 차림의 노인이 회장이라니요. 그분이 회장님이라고요. 그럴 리가. 정태욱 회장님은 국내 최대 유통기업인 동아백화점 그룹의 총수셨습니다. 일주일 전 돌아가셨죠. 변호사의 말에 민수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돌아가셨다고요? 그런데 왜 저한테? 회장님의 유언장에 한민수 씨가 유일한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편의점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도 알바생도 모두 숨죽여 이 대화를 듣고 있었죠. 상속인이라뇨? 저는 그분과 아무 관계도 없는데. 회장님의 유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나, 정태욱은 나의 모든 재산을 한민수 씨에게 남긴다. 그는 내가 만난 유일한 진정한 인간이었다. 부와 권력 앞에서 변하지 않는 사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존중해준 사람, 내 인생 마지막에 만난 진짜 친구였다. 민수 씨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장난이시죠? 아닙니다. 회장님의 전 재산 2천억 원 상당의 주식과 부동산이 한민수 씨 앞으로 상속됩니다. 2천억? 민수 씨는 그 숫자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월 200만 원 받는 알바생에게
2천억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저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너무. 회장님의 유언은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거부하실 수 없습니다. 그 순간 편의점 밖에서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기자들이 몰려든 거죠. 한민수 씨, 어떤 기분이십니까? 회장님과 어떤 관계셨죠? 비밀 연인이었다는 소문이 있는데 민수 씨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평생 조용히 살아온 그에게 이런 상황은 악몽과도 같았죠. 다음 날 아침 민수 씨의 얼굴이 모든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편의점 알바생, 2천억 상속 정태욱 회장의 숨겨진 우정, 현대판, 신데렐라 등 자극적인 제목들이 쏟아졌죠. 민수 씨는 평소처럼 출근하려 했지만 월세방 앞은 이미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한민수 씨, 인터뷰 좀 해주세요. 회장님과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이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결국 민수 씨는 뒷문으로 도망치듯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편의점에 도착하니 상황은 더 심각했죠. 수십 대의 카메라와 취재진들이 편의점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나다 삼촌이야. 오빠, 나 사촌 동생 미영이야. 기억나지? 3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친척들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점주도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죠. 민수 씨, 아니 사장님. 앞으로 우리 편의점 좀 도와주셔야죠. 제가 사장님이라뇨? 이제 대기업 회장님이시잖아요. 민수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은 그저 평범한 알바생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게 변해버렸죠. 오후가 되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편의점 앞에 멈췄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들이 내렸죠. 한민수 회장님, 저희는 동아백화점 임원진입니다. 회장님, 저는 그냥 이제 회사로 모시겠습니다. 이사회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민수 씨는 거부하고 싶었지만 상황이 그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난생 처음 벤츠를 타고 서울 한복판의 초고층 빌딩으로 향했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수십 명의 임원들이 일제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환영합니다. 민수 씨는 당황해서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 저는 그저 편의점 알바인데. 그때 한 임원이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현재 주가가 상승세입니다. 언론에서 서민 출신 회장이라며 호의적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주가요? 그게 뭔데요? 임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민수 씨는 회사가 마련한 특급 호텔 스위트룸에 들어갔습니다. 100평이 넘는 방,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 하지만 그는 불편하기만 했죠. 이런 곳에서 어떻게 자요? 민수 씨는 구석에 있는 작은 소파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정태욱 회장이 떠올랐죠. 할아버지, 왜 저한테 이런 걸 주신 거예요? 저는 그저 커피 한 잔 드렸을 뿐인데. 일주일이 지났지만 민수 씨는 여전히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비서들이 그를 깨우고 수십 가지 일정을 보고했죠. 그때마다 민수 씨는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 걱정 마십시오. 저희가 다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주주총회장에 들어서자 수백 명의 시선이 민수 씨에게 쏠렸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그는 마치 무대 위의 배우 같았죠. 신임 회장 한민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마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박수 속에서 민수 씨는 사람들의 속삭임을 들었죠. 저 사람이 뭘 안다고 회장이래.
곧 실수해서 쫓겨날 거야. 우리가 잘 조종하면 되지. 회의가 끝나고 화장실에 들어간 민수 씨는 임원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그 바보 같은 놈, 우리 말대로만 움직이면 돼. 맞아. 도장만 찍게 하고 실권은 우리가 주면 되지. 민수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이용하려 한다는 걸 깨달은 거죠. 저녁 호텔로 돌아온 민수 씨에게 또 다른 방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오빠, 나 진짜 힘들어. 돈 좀 꿔줄 수 있어? 삼촌, 우리 아들 회사 좀 입사시켜주세요. 민수야, 우리가 얼마나 가까웠는데. 기억 안 나? 민수 씨는 지쳐갔습니다. 친척이라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돈을 요구했고 회사 사람들은 그를 꼭두각시로 만들려 했죠. 밤이 깊어가자 민수 씨는 호텔을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향한 곳은 자신이 일하던 편의점이었죠. 어서 오세요. 새로운 알바생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혹시 커피 한 잔만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민수 씨는 편의점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죠. 정태욱 회장도 이런 기분이었을 거라고. 할아버지도 이렇게 외로우셨겠죠. 민수 씨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죠. 회장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회사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임원들이 회장님을 해임하려고. 민수 씨는 급히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임원들이 모여 있었죠. 그들의 표정은 비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한민수 회장, 아니 한민수 씨. 당신은 경영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주주들의 신임을 잃었으니 물러나시죠. 여기 해임 동의서가 있습니다.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민수 씨는 망연자실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김태현 변호사가 달려왔죠. 잠깐만요. 아직 회장님께 전달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정태욱 회장님이 남기신 또 다른 메시지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열어보라고 하셨죠. 민수 씨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정태욱 회장의 육필 편지가 나왔습니다. 민수 군,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 예상이 맞았군. 그들은 자네를 쫓아내려 할 거야. 하지만 걱정 말게. 내 사무실 금고에 그들의 비리 증거를 모두 모아뒀네. 비밀번호는 자네가 처음 내게 건넨 커피값이야. 1,500원. 자네라면 옳은 선택을 할 거라 믿네. 민수 씨는 곧장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금고를 열자 수십 개의 파일이 쏟아졌죠. 횡령, 배임, 뇌물. 임원들의 비리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모든 주식의 의결권 제한을 걸어두셨습니다. 한민수 씨의 동의 없이는 어떤 결정도 할 수 없죠. 임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럴 수가. 회장님이 우릴 속였어. 민수 씨는 파일을 들어보였습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뭡니까? 회사입니까? 돈입니까? 임원들이 고개를 숙였죠. 그때 민수 씨는 정태욱 회장이 왜 자신을 선택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권력에 물들지 않은 사람,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저는 여러분을 고발하지 않겠습니다. 민수 씨의 말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회사의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협력업체와의 불공정 계약을 개선하세요. 민수 씨는 회장실을 나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죠. 할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왜 절 선택하셨는지. 그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냈습니다. 정태욱 회장이 편의점에서 마지막으로 산 영수증이었죠. 거기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을 만났다. 정태욱. 민수 씨의 결정은 회사를 뒤흔들었습니다. 임원들은 처벌 대신 두 번째 기회를 얻었고 직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변화를 목격했죠. 이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노조 위원장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이제부터 모든 비정규직 직원들이 정규직이 됩니다. 그리고 복지도 대폭 개선할 거예요. 민수 씨의 파격적인 결정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인간적인 경영 마음으로 이끄는 리더십이라는 찬사가 이어졌죠. 주가도 연일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태욱 재단을 설립했죠. 이 재단은 숨은 영웅들을 찾아 돕는 일을 할 겁니다. 편의점 알바생, 청소 노동자, 경비원.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분들을 위한 재단이죠. 재단의 첫 사업은 심야 노동자 장학금이었습니다. 민수 씨처럼 밤낮으로 일하며 공부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었죠. 어느 날 민수 씨는 오랜만에 자신이 일하던 편의점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수행원들 없이 혼자였죠. 어서 오세요. 지난번 그 알바생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제가 여기서 몇 시간만 일해도 될까요? 알바생은 놀란 눈으로 민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이 여기서요? 네, 가끔은 이런 일이 그립더라고요. 민수 씨는 익숙한 솜씨로 진열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건을 채우고 바닥을 쓸고 손님들을 맞이했죠. 마치 처음 이곳에서 일하던 23살 청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밤 11시가 되자 문이 열렸습니다. 허름한 차림의 노인이 들어왔죠. 민수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정태욱 회장을 떠올렸기 때문이죠. 어서 오세요. 추운데 따뜻한 커피 한 잔 드릴까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민수 씨는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건넸습니다. 어쩌면 이 노인도 누군가의 할아버지일지 아니면 또 다른 정태욱 회장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회사로 돌아온 민수 씨는 임원들에게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임원은 1년에 한 달씩 현장에서 일해야 합니다. 매장에서, 물류센터에서, 고객 상담실에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잊지 않기 위해서죠. 임원들은 당황했지만 민수 씨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동아백화점은 완전히 달라졌죠.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 1위에 선정되었고 매출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여전히 검소했죠. 회장님, 왜 아직도 월세방에 사십니까? 비서가 물었습니다. 그곳이 제 집이니까요. 화려한 것보다 익숙한 게 더 편해요. 어느 날 민수 씨는 정태욱 회장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커피가 들려 있었죠. 할아버지, 잘 지내고 계신가요? 요즘 회사가 많이 좋아졌어요. 직원들도 행복해하고요. 묘비 앞에 커피를 내려놓으며 민수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할아버지가 진짜 물려주고 싶었던 게 뭔지.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눈,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이었죠. 바람이 불어 낙엽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정태욱 회장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그날 저녁 민수 씨는 여느 때처럼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자원봉사로 일하고 있었죠. 회장님, 또 오셨어요?
네, 여기가 제일 마음 편해요. 그때 한 학생이 동전을 세며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100원이 모자라네. 민수 씨가 다가가 말했죠. 괜찮아. 다음에 가져다 주렴. 정말요? 감사합니다. 학생이 나가고 나자 알바생이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왜 매번 이렇게 하세요? 작은 친절이 큰 변화를 만들거든요. 저도 그렇게 시작했고요. 민수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동아백화점 본사 건물이 보였죠.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이곳 작은 편의점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 일면에는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재벌 총수, 편의점 알바로 봉사활동.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하지만 민수 씨는 그저 웃기만 했죠. 난 그냥 하고 싶은 일을 할 뿐인데. 정태욱 회장의 사진을 바라보며 민수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진짜 부자는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라는 걸. 감사합니다. 제게 그걸 가르쳐 주셔서. 편의점 자동문이 열리며 새로운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민수 씨는 언제나처럼 밝게 인사했죠. 어서 오세요. 그의 미소에는 30년 알바생의 진심과 재벌 총수의 겸손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정태욱 회장이 진정으로 원했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부와 권력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본질이 부와 권력의 의미를 바꾸는 것. 그것이 진정한 유산이었던 거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잔의 커피로 시작된 30년 알바생의 인생 반전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충격적인 실화를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고 다음 이야기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반전 미담 TV였습니다.